노조 강경투쟁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더라 하는 얘기, 여러분들이 뭐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인데, 바로 지금 하이트 진로, 강남 한복판의 하이트 진로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게 될 장면들이 이 사진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네, 사진을 조금 더 위로 올려봐 주시면요. 네, 바로 이 강남 한복판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영동대교, 강북에서 영동대교를 타고 강남으로 진입하자마자 왼쪽에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 지금 이제 옛날에 동양맥주였죠. 동양맥주. 그게 이름이 하이트를 개발을 해서 아예 상호 명칭도 동양맥주에서 조선맥주였군요. 예, 동양맥주가 오비가 동양맥주고, 이 조선맥주가 지금의 이제 하이트 맥주로 이름이 바뀌기 전 바로 이름이죠. 그런데 이 하이트가 이제 돈을 벌어서 진로를 또 인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 이름도 아예 하이트 진로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 본사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여기가 하이트 진로의 노조 사태가 지금 100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3달을 넘게 끌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금 하이트 진로 바로 이 도로 앞에, 본사 앞에 이러한 그 장면들이 매일매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네. 지금 경찰들과 노조원들이 지금 대치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예. 거의 매일 이렇게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막 뭘 던지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을 지나다니는 이 일반 시민들, 또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이게 겁이 나서 이 앞에는 못 지나다니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민원들이 빗발치도록 지금 100일을 넘도록 이 사태가 진척이 안 보이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는 이제 민노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세력들이 강경투쟁을 지금 부추기고 있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강경투쟁을 어떻게 부추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강경하게 가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죠. 구체적으로 여기에 실명이 나오는 그런 그 기사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노조 강경하게 가면 원하는 것을 얻어낼 것이다 라고 이 지금 노조 쪽에서 바람을 놓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를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바람을 살살 놓는 화물연대 불법 파업을 독려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들은 물론 절대 우리가 노조를 왜 뒤에서 이렇게 바람을 놓느냐 그런 게 아니다. 단지 우리는 중재를 할 뿐이다. 중재를 하려고 그 현장을 방문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한번 이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동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22일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또 23일에는 윤희숙, 22, 23일이니까 다 며칠 안 됐죠? 23일에는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원직을 초계와 같이 던진 그 윤희숙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동명이인이죠. 이때의 윤희숙은 진보당 상임대표입니다. 진보당 상임대표. 또 24일에는 박영순 민주당 의원, 두 사람은 민주당 의원, 한 사람은 진보당 상임대표. 이런 의원들이 잇따라 강남구 제가 말씀드린 하이트 진로 옥상에서 불법 점거 농성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함께 회사 측 관계자들을 찾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하이트 진로 측에 국감에서 증인 출석 등 정치 이슈화를 하겠다라고 이런 도를 넘는 수준의 당 차원에서 기업을 압박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들이 아마 감을 잡으셨겠습니다. 이제 곧 다음 주부터 9월 초부터 정기 국감입니다. 국정감사. 국정감사에는 각종 그 상임위원회에 의해서 관련된 이슈에 증인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증인, 또 참고인, 이런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이 이른바 면박도 주고 윽박 지르기도 하고 또 창피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인 입장에서는 아예 국회는 안 가는 게 상책이다. 예,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국회를 가냐. 증인도 마찬가지고 더더군다나 참고인, 예, 이런 쪽으로 가면은 아주 이 윽박지름이나 당하고 아주 굉장히 불쾌하게 돌아온다라는 것이 거의 공식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원들이 가가지고 회사 측, 예, 이른바 노무 담당하는 이제 임원들을 주로 만나겠죠. 예, 만나서 당신들 지금 저 노조 측의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곧 있을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그렇게 이름을 올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뭡니까? 노조 측의 요구를 전적으로 들어주라라고 하는 그런 압박의 다름 아니죠. 예,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저걸 협박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아마 아까 얘기한 관련 정치권 인사들이 누구? 박영순. 여기, 예, 이분이 박영순 민주당 의원이네요. 네, 민주당 의원 박영순 의원이 지금 노조원들을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거기를 왜 갔습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중재하러 갔다. 노사가 첨예하게 그런 인식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재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중재론을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회사 입장에서는 저 자체가 아주 압박으로 들리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의원들이 노조원을 만나고 이제 회사 관계자들을 또 찾아갈 거 아닙니까? 찾아가면 그 자체가 아주 공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네, 이제 올 것이 왔다. 정말 아주 압박의 아주 최대치가 되는 것이죠. 네. 노조 측에는 강경하게 가면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렇게 자기는 들었다라고 지금 취재 기자에게 얘기를 해놓은 회사 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측 아까 사진도 나옵니다만은 더 강경하게 해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라고 만약에 이게 팩트고 이 전해주는 사람이 그것을 목격을 했다면은 정말 이거는 선전인 것이죠. 그리고 노조를 뒤에서 부추기는 예, 정치권이 노조를 바로 직접적으로 부추기는 그런 현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일을 넘게 뭐 특정 기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화물연대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이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불법 파업 이것을 독려하는 정치권 세력들이 있다. 여기에 나온 이름이 장철민 민주당 의원, 또 박영순 민주당 의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이런 구체적인 실명들이 거론이 되기까지의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조원들은 당연히 정치권에서 관심을 보이니까요. 예, 관심을 보이니까 더 투쟁의 강도를 세게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야,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더라. 그리고 정치권에서 저렇게 의원들이 찾아와서 이른바 지지 방문, 격려 방문 성격의 그런 이 행차 동원을 하면은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자연히 그 상태를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참 심각한 거제에서 열렸던 대우조선 사태가 억지로 봉합이 된 게 불과 엊그제 같은 그런 상황인데 다시 서울 한복판 그것도 강남 한복판의 하이트 진로, 예, 우리가 늘상 뭐 마시는 맥주, 그 다음에 진로 소주 이것을 만들어낸 그 회사니까 우리로서는 좀 더 친숙하고 익숙하죠. 회사 이름이. 네, 100일이 지금 지나고 있다. 예, 그러고 이 점거농성 그 회사를 점거를 해서 옥상에서 저렇게 아까 얘기를 한 노조 탄압 분쇄, 손배 가압류 철회하라, 해고 철회, 전원 복직하라 라고 하는 프랭카트가 여기저기에 붙은 상황에서 이 불법 파업을 지금 저렇게 저게 옥상입니다. 옥상에 사람이 한 사람 걸어가죠. 옥상을 완전 점거를 해서 저렇게 노조 탄압 분쇄, 손배 가압류 철회, 해고 철회, 전원 복직이라는 그런 이 자체가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옥상 점거뿐만이 아닙니다. 로비도 점거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아마 이 로비 점거는 풀었다고 합니다. 네. 오전에 노조에서도 마찬가지로 불법 점거가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임시 변통으로 노조 요구를 아마 일부 들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럼 뭐 제가 더 파악을 해 본 다음에 내일이나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정치권에서 이 불법 파업을 일삼는 화물연대 농성장에 가는 것 그 자체가 당사자인 회사 측에서는 매우 이 고압적인 그런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중재를 하러 갔지 절대 압력을 넣은 게 아니다라고 당연히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 실제 현상은 예, 회사 측에 엄청난 부담과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아주 불문가지입니다. 불문가지.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왜 그 현장을 방문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예, 내가 사측의 국정감사 이야기를 꺼내거나 노측의 파업을 독려한 일은 절대 없다. 손해배상 문제로 일을 이렇게 오래 끌면 노사 문제를 넘어서 정치, 제도 개선 이슈로 문제가 국회로 넘어오는 건 너무 당연해지는 것이다. 사측도 그런 판단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주 내로 정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예, 또 옥상에 있는 조합원들이 많이 지쳐 사고가 날 것 같다라고 우려를 전한 것일 뿐 절대 파업을 독려한 그런 적은 없다라고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 오늘 오후에는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른바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다는 을지로위원회, 갑을 할 때 그 을지로를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예, 우원식 의원, 아마 여러분들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의원식 의원 등 6명 의원이 바로 이 파업 현장을 방문해서 파업 현장을 방문하는 것 그 자체가 노조원들한테는 파업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들에게는 지지 의사로 받아들여집니다. 회사 측에서는 압박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노조원들한테는 당연히 네, 지지하러 정치권에 지지하러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예, 벌써 조금 전에 을지로위원회가 다녀갔군요. 3시 37분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1시간 전에 다녀갔군요. 화물연대 농성장 찾은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을지로라는 얘기는 서울에 있는 도로 이름도 을지로지만 갑을 할 때 사회적인 약자를 을로 보고 예, 을에 대한 관심을 갖겠다라고 해서 몇 년 전에 민주당에서 을지로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원내대표를 했던 우원식이죠. 저 지역구가 노원구가 지역구고요. 예, 그 옆에가 저기군요. 박주민 의원이 또 박주민 의원은 뭐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항상 그 양복에 저렇게 치렁치렁하게 저게 대부분 다 세월호 관련된 것이죠. 네, 저 각종 배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상 저렇게 치렁치렁 달고 다니는 예, 저 박주민 의원 이른바 세월호 의원이라고 별명이 있죠. 네, 이렇게 을지로위원회에서 벌써 다녀갔다라고 하면 회사 측에서는 아이고 참 이 우리가 손을 안 쓰면은 그대로 아마 회장이 예, 박모라고 하는 그 화이트의 회장이 이제 국회에 불려나가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야 그렇다면 뭔가 좀 성의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노조 측 그 의견을 좀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유민열님, 퍼피앤유님, 네, 해가님, 홍리치빌님, 민노총이 을이냐라고 한 리치빌님이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미 민노총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기득권이죠. 예, 결코 을이 될 수가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노총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문재인 정권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결코 을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예, 그야말로 이 아주 중소기업에 몇 명 안 되는 예, 그런 그 노동자, 근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민노총이라는 저 거대 집단이 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 지역에도 큰 화물차를 세워놓고 큰 길, 작은 길 다 막아놓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 진로 소주 공장 주변에도 그렇군요. 예,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온 것은 하이트 진로의 본사,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본사 얘기고요. 아마 경기도 이천에 진로 소주 공장이 또 있는 모양입니다. 네, 우리 김재선님이 그쪽 이천에 계시니까요. 우리 지역에도 큰 화물차를 세워놓고 다 막아놓고 있다는 그런 아주 현장 중계를 해주셨습니다. 예, 리치빌님, 갑 중에 갑이죠. 어떻게 당신들이 을입니까? 라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박주민 요즘 세월호 배지 떼고 나비 문양을 달고 다니는데요. 나비는 글쎄요. 저 치렁치렁한 것 중에서 세월호 관련된 게 아마 두세 개는 있을 겁니다. 예, 나비는 글쎄요. 뭐 헐헐 자유를 찾아서 헐헐 날아다니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나비가 어떤 뜻인지 한번 제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님께서 왜 나라를 걱정하면서 한숨을 쉬시는지 이제 알 것 같네요. 저런 자들이 한꺼번에 이 세상에 사라질 수도 있을까요? 예, 우리 김나영님 메시지를 주셨고요. 예, 리치블님, 또 김재선님, 해가님 열심히 아시아투데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합니다. 해가님이 열심히, 예, 뭐 스패너 되시기 전에도 우리 해가님은 뭐 열심히 저를 위해서 또 아시아투데이를 위해서 이렇게 구독자 배가 운동 또 좋아요 눌리기를 아주 솔선수범해 주신 분입니다. 예, 김재선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퍼피님, 저런 불법 시위를 매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시위가 아닙니다. 국민을 힘들게 하는 시위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싹 잡아서 법 앞에 서게 해야 됩니다. 우리 유민열 님도, 예, 같은, 예, 맥을, 예, 선사를 해 주셨습니다. 민노총은 여기서 한번 구속되어 들어갔다 오면 영웅이 된다네요. 그러니 목숨 걸고 싸우는 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구속되어 들어갔다면 별을 달고 왔다고 그랬죠? 별을 달고 오면 그만큼 또 무게중심이 더 쌓이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노동운동을 세게 했다라고 이 구속이 돼서 교도소를 한번 갔다 오면은 아주 노동운동가야. 그러고 별도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교도소를 갔다 온 얘기니까 노동운동 현장에서는 그만큼 더 이른바 말빨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세지기도 하고요. 네. 예, 김나영님 안녕하세요. 저는 하느님 따라 교회 다닐 생각입니다. 우리 슈퍼맨님의 이 고민에 제가 일단은 살짝 알기에, 예, 말이 어떤 게 뜻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님은 지금이 가장 한가한 시간이신가요? 그랬어요. 점심, 저녁, 중간 시간이니까 상대적으로는 그렇겠지만 뭐 아마 손님들이 꾸준히 방문하는 그런 맛집이니까요. 네. 그렇군요. 노조 강경 투쟁 부추기는 세력, 지금 뭐 무슨 특정 정당 얘기가 나오고 을지로위원회가 나왔습니다만은, 예, 바로 이 사람들이 그 불법 농상 현장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회사 측에서 받아들인 것과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받아들이는, 예, 수용 태도는 180도 반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이 집권당이죠. 사태 해결은커녕 협상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한 그 세력들을 향해서 일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민주당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중재하러 간 거다. 무슨 뭐 불법 파업을 이렇게 부추기고 하는 그런 행동이 전혀 없다.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다. 단지 중재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중재가 지금 막혀서 저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라도 중재를 해야 된다라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에서도 상반되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 김재선 님이 이천 공장 앞에 상황을 말씀해 주셨지만은 하이트 불법 점거 열흘째를 맞아서, 예, 이게 하이트 진로 사태는 벌써 100일이 됩니다만은 점거, 예, 저렇게 옥상을 점거하고 로비를 점거하는 거는 열흘이 지금 되고 있다는데요. 도로에 버스, 승합차, 인도에는 현수막으로 그 앞에 다니는 이 시민들, 그 다음에 그 옆을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매우 큰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정 PD가 그 화면을 보여드렸죠. 그 앞에서 노조원들하고 경찰이 대치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여기에 하여튼 여러 가지 통행 자체가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저런 모습이 벌어질 때 어떻게 운전자들이나, 예, 그게 평안하게 그게 가겠습니까? 뭐라고 써 있는지요? 운송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게 바로 하이트 진로 본사 앞에서 일어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건지는 여기서는 파악이 안 되네요. 그렇죠? 예, 아무튼 그 관련된 내용이고, 운송료 인상이 제일 큰 이슈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운송비를 인상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예, 아무 데서나 식사, 이제
파업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이 식사 때가 되면 또 식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뭐 불법 파업이니 어디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무 데서나 식사를 하고 흡연을 해서 그 앞을 지나다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 여기에 멘트가 몇 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거는 본사가 맞는 것 같고요. 네, 지금 경찰들, 호위하는 경찰들과 저렇게 대치를 하는 상황인데요. 네, 요 몇몇 그 증언, 코멘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장인 박소은 씨. 출근을 하다가 인도를 막고 있는 조합원들 때문에 길을 돌아간 적도 숱하게 있다. 직장 동료들도 집회가 열릴 때마다 들려오는 소음으로 인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알 수가 없어서 정말 답답한 마음이네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취재에 응했고요. 또 집회 현장 인근에 실제로 사는 거주하는 유현석 씨, 조합원들이 도로까지 막으면서 집회를 벌이고 아무 곳에나 식사나 흡연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상을 찌푸린 적이 수십 차례나 됩니다. 수차례가 넘습니다. 뭐 마찬가지 얘기죠. 강남 한복판에서 열흘이나 집회를 벌였으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아무 잘못이 없는 시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헤아릴 때가 이미 지나지 않았나 싶다. 아주 피해를 지금 호소를 하는 것이죠. 네. 경찰은 또 경찰대로 이 시민들의 피해가 안 가기 위해서 갖은 또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불법 파업은 더 이상 우리 앞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백날을 강조해야 이 농성을 하는 노조원들이 말을 안 들면은 도로함이 타불인데요. 네, 이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달라야 한다,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 교체를 이루었노라. 문재인 정부가 그야말로 이 노조 세력, 친민노총 이런 거 5년 내내 보였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탄생시켰다라고 지분이 있다라고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는 그런 그 노동 세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 이제 정권이 교체가 돼서 윤석열 정부는 정말 불법 파업은 정말 아주 단호하게 엄정히 이건 근절을 시킬 그런 아주 강단 있는 그런 정부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은 지난번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 때도 마찬가지였죠. 문재인 정부가 노조 눈치나 보면서 그렇게 5년을 지새왔다면은 윤석열 정부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더 이상 그 노조원, 이 민노총 집회분들이 파업하면 정말 아주 이 공권력이 투입해가지고 다 잡아가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절로 머릿속에 들 정도로 단호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게 적법한 절차를 거친 그런 그 노동자들의 권리 쟁취를 위한 적법투쟁, 뭐 적법투쟁도 있습니다. 딱 시간도 맞춰주고 경찰의 어떤 그 포리스 라인을 다 마치고 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법 테두리를 지킨다면은 그것 가지고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거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위한 투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만 아무튼 법망을 피해서 법망을 빠져나와서 불법으로 파업을 하는 것은 그건 용인해서는 안 된다. 뭔가 좀 확실한 기준과 확실한 아주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거듭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필요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권 교체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 일반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바로 이렇게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경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노총이 그 세력이 무섭다고 이렇게 물방망이 아무 거칠 것이 없는 그런 그 행위를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윤석열 정부 또 이 경찰, 공권력의 집행 당사자인 경찰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그 기준과 실행력으로 대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그래야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그 고민에 빠여진 지지율의 침체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아주 단언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순희님, 리치빌님, 김재선님, 한샤론님, 네, 순희님, 최영희님, 민노총에 당연히 간첩이 심어져 있을 것입니다. 민노총 다 잡아서 감옥 보내면 국민의 바람이네요. 노조는 이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말 단호한 모습을 보일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취임 100일, 그저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단호한 모습을, 그렇다고 무슨 뭐 아무 때나 공권력 투입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엄정한 그런 그 법 집행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아예 딱 데드라인을 이렇게 제시를 해서, 예, 언제, 몇 월 며칠까지 지금과 같은 불법이 지속이 되면은 그 뒤에는 법 엄정 조치를 하겠다라고 딱 예, 가이드라인 지침을 얘기를 하면서 그래야 노조원들도 뭐 눈치를 볼 거 아닙니까?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예, 이거는 결코 안 됩니다. 어떤 뚜렷한 가이드라인 지침으로 필요하면은 공권력도 투입을 해서 예, 우리 그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그런 그 상한 마음을 좀 이렇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빕니다. 네, 공권력이라는 게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예,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공짜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뭐 권력 이런 게 아니라 공권력, 공공을 위한 권력이라고 해서 공권력이 필요할 때는 엄정하게 집행이 되고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조 강경 투쟁 부추기는 세력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논의를 해봤습니다.